안녕하세요.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캐스터 토르입니다. 오늘은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차트에서 어떤 세력이 어떤 구간을 만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ESS, AI, 데이터 센터, 수소 연료 전지에서 어떤 돈의 길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타점 후보가 어디쯤인지 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서진 시스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관점으로 봐야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제가 데이터 모으고 분석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부터 간단히 볼게요. 최근 서진 시스템 주가는 ESS 발주 이연에 따른 3분기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요. 한 차례 두드려 맞았죠. 이렇게 ESS 회복 기대감과 증권사 리포트가 또 이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반등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8월 말에 1224억 규모의 ESS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고요. 10월 이후에 4분기부터 ESS 매출이 반등한다. 그리고 26년부터 턴어라운드 한다. 전망 리포트가 쌓이면서 주가는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ESS, AI, SOFC 이런 키워드가 붙을 때마다 거래 대금이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실적 쇼크 눌린 구간 확인이 되고 ESS와 AI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는 구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세력이 눌림과 재료를 같이 써서 파동을 만들 때 좋은 구조예요. 자, 이 포인트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설레는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몇 거래만 봐도 외국인은 이제 어떻게 차트의 흐름을 가져갔는지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흐름이 이어졌었죠. 하지만 외국인 기관 모두 이제 순매수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외국인이 또 기관이 실적 쇼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요. 일정 부분 이익 실현도 했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 다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ESS 수주잔고와 2026년 이후 숫자를 보고요. 조정 이제 다 완료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순간들이 기회를 만들어 주겠죠. 자, 기관이 또 외국인이 진짜로 믿고 들어오는 건가? 이러한 우리 영상에서 그 답을 실적, 수주, 리포트, 공식까지 묶어서 풀어드릴게요. 서진 시스템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가도록 할게요. 서진 시스템은 한마디로 금속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 제조사예요. 자, 통신 장비 부품, 그다음에 휴대폰 메탈 케이스, 반도체 장비 구조물, 산업용 가정용 ESS 부품,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금속 부품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핵심 먹거리가 바로 ESS 장비가 되겠죠. 최근 기준으로 매출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ESS가 차지하고 있죠. 사실상 ESS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 전략 인프라에 베팅한 기업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 시스템의 매출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AI 커질수록 이렇게 전기를 더 먹겠죠. 그 다음에 전기가 필요할수록 ESS 장비와 전력 장비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뉴스와 호재들을 좀 묶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쇼크 좀 중요하죠. 3분기 실적 쇼크. 자, 원인이 뭔지가 더 중요합니다. ESS 발주 이연이요. 미국 관세 영향으로요. 글로벌 고객사 ESS 발주가 뒤로 밀렸습니다. 실적은 나빠졌는데 그래서 자, 리포트들을 보다 보면 오히려 일시적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자, 좀 더 이따 풀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224억 ESS 장비 공급 계약 공시 8월 26일자인데요. 자, 계약 기간은 8월 26일부터 26년 3월 13일 31일까지였죠. 규모는 약 1224억. 그 다음에 전년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3분기 실적 쇼크 여기에 반해서요. 그 다음에 700억 규모의 자회사 텍스네
SOFC 수소 연료전지라고 하죠. 모듈 장비 수주가 있어요. 글로벌 SOFC 기업의 2026년 납품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전력난 해결 솔루션으로 수소 연료전지 전력 공급 인프라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으로 AI 로봇 기반 스마트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예요. 로봇 기업 사면 키스랩과 함께 AI 로봇 융합 기반 스마트 자율제조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생산 거점을 로봇 기반 스마트 팩토리로 끌어올리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죠. 즉 원가 경쟁력과 납기 그다음에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포인트죠. 이러한 포인트들 바로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ESS 수소 연료전지, AI 로봇, 베트남 생산기지 이 키워드들이 하나로 엮이니까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시 실적 좀 보겠습니다. 공시랑 실적이요. 공시부터 보면 12 전환이 있었죠. 24년, 25년 기업이 좀 안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BW 행사, 스톡옵션 행사 자본금이 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느는 효과. 자, 이 말은 성장 재원을 마련한다는 효과죠. 성장 재원을 마련했다. 자, 따라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자원으로요. 그다음에 북미 ESS, 그다음에 SOFC, AI 설비에 선제 투자를 할 수 있었죠. 단점 당연히 아시다시피 해석 이슈입니다. 부담이 따라오죠 주가에. 따라서 주가는 그동안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멘텀들이 생겨나고 있죠. 자, 근데 이 종목은요. 선진 시스템은 꿈이 크죠. 꿈이 큰데 재무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 재무 부담이 있으면서 주가가 눌려 있고 앞으로 꿈을 먹으러 올라가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리포트 정리를 해보면요. 유진 쪽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를 한 33,0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IM증권은요. 3만원 정도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IM증권 쪽에서는 ESS 쪽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경제 컨센서스 좀 기준을 보면 3만원에서 37,000원 정도. 그래서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자, 제가 정리한 관점은 이건데요. 이런 투자 리포트들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세력캐스터 인사이트를 더하고요. 그래서 세력캐스터 목표가 33,000원 제시해드려요. 왜 33,000원이냐? 자, 가장 최근에 대표 리포트 목표가와 일치를 합니다. 제 밸류에이션은요. ESS 그리고 SOFC AI 제조 얼라이언스가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라는 전제 하에 26년, 27년 예상 실적에 지금의 밸류에이션 적용했을 때요. 무리하지 않은 레벨입니다. 33,000원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상승 동력이 붙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흐름 말씀드렸고요. 수급, 사업구조, 핵심 호재, 그 다음에 증거사 리포트 플러스 목표가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남은 거 두 가지인데요. 실제로 이제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조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ESS, SOFC, 그 다음에 AI 로봇 관련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구간 같이 보면서 현실적인 매수, 매도, 타점 후보도 잡아볼게요. 중요한 거 하나요. 타점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이번 중요한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리한 타점 구간은 영상에서 말씀 다 드리진 못해요. 따라서 문자로 좀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타점 문자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타점 문자 신청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핵심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세라캐스터 TV 수익률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라캐스터 TV는 그동안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타점을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는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190%예요. 여기에서 매매했던 종목들은 로봇주 위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단알, 한미약품, 그 다음에 혈안형 관련 화장품주도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포함되어 있네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대표적입니다. 자,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여기에 파티 초대장을 제가 보내드릴 텐데 이 초대장을 받으시면 어떤 종목을 살지, 언제 살지,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혜택은 이렇게 고민 해결입니다. 또한 파티에 오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해 드릴게요. 어떠한 타점을 가졌길래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해 준다는 것이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영상을 보시고 제 소개를 이어가 볼게요. 제가 레벨을 볼 수 있는 또한 호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호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해보자 추천도 드렸고요. 9월 11일 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을 만들어줬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주었습니다. 40%가량 수익을 주었네요. 다음은 하이젠 RNM입니다. 영상이 또 남아있네요. 같이 보실게요. 있습니다. 하이젠 RNM 앞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정답은 올라간다입니다. 올라간다라고 정답을 드렸고 날짜는 9월 10일이었습니다. 하이젠 RNM 9월 10일 날 이러한 차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9월 10일 날 윗꼬리가 달렸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 보였고 세력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포착해서 많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휴림 로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추세는 이제 시작이고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또한 산업의 로봇 산업 성장 추세는 이제 시작이기에 휴림 로봇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10일 날 매수해보자 라고 영상을 찍었어요. 9월 10일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휴림 로봇 9월 10일 날 3,000원 아래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고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나우로보틱스입니다. 나우로보틱스 이렇게 방송한 것도 있어서 같이 보실게요. 자, 호재를 한발 나우로보틱스 하나씩 뜯어보면 이 나우로보틱스가 얼마나 돈이 될지 함께 돈이 되는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쭉 21이평선 내려오다가 크로스 그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이평선들도 만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즉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타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네, 제가 9월 11일 날 한번 타봅시다. 한번 사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 날 나우로보틱스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9월 11일 날 나우로보틱스 2만원 아래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제가 사봅시다 라고 했고 다음날 상한가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날이에요. 앞으로의 다날의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정말로 호재가 살아있죠. 이 상단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떤 시점에 이렇게 다날의 상승 움직임을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해보자.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9월 10일 날 다날의 움직임을 한번 보실게요. 9월 10일은 이날이었습니다. 다날 역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상승 흐름, 세력의 흐름을 포착했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했습니다.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 홀딩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 타면서 상승, 큰 수익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릴게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차원 구가를 34만원, 2차원 구가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까지 드리면서 9월 16일 날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6일 한미약품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9월 16일 날 매수,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 이렇게 큰 수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초대장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당신도 여러분들도 이 파티에 수익률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수익률을 보여드림으로써 타점이 정확하고 이 타점대로 매매하신다면 이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종목 계속 분석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3분기 쇼크 이후에 투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되겠네요. 3분기 적자, 이 회사 괜찮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ESS 의존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두 번째고요. CBBW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도 되나? 네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네 가지 답을 못하면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손이 좀 안 나갑니다. 3분기 적자, 자 말씀드려 보면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지가 중요해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3분기 때 2155억인데 영업손실이 373억이었고 순손실이 480억 정도였습니다. 네, 표면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토론방 같은 데 가보면 실적 망가졌다 끝났다라는 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 IR 그리고 분석글 자료 종합해보면 ESS 발주가 취소가 아니라 이연이었어요. 그리고 관세 이슈가 풀린 뒤에 1224억 ESS 수주 플러스 추가 미공시 수주까지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즉 3분기 적자는 물량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뒤로 밀렸다. 이렇게 포인트를 봐야 돼요. ESS 의존도 말씀드리면 리스크이자 동시에 레버리지예요. 칼의 양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기준 ESS 장비 매출 비중이 한 50% 넘어요. 리스크죠. 매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자, 그래서 미국 정책 관세 고객사 발주 스케줄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보세요. 동시에 양날 동시에 AI 시대에는 전력 인프라와 ESS가 필수 인프라죠. 자, AI 데이터 센터 뭐 전기 먹는 하마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고 남는 전기 저장했다가 쓰는 역할을 ESS가 담당을 하죠. 따라서 ESS 의존도가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리스크라고 이제 인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장기로는 성장 레버리지예요. 예, 그래서 양날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맞았다. 예, 장기적인 성장성이 남아 있다. 그래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CB랑 BW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이것 때문에 늘었죠. 24년에서 25년 동안. 그래서 덕분에 이제 설비 투자했고요. 베트남 팩토리 북미 수주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희석 부담은 크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편안하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성장주인데 중간 정도의 재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포인트는요. 저라면 목표 비중을 욕심내지 않고 분할적 분으로 매수해서 가져가는 거 매우 추천드립니다. 자, 앞으로 일정이 중요한데요. 자, 4분기랑 올해 4분기랑 내년 상반기 1224억 ESS 공급 계약 매출 반영 구간이고요. 관세 이슈가 해소되고 ESS 발주가 재개되는 구간이 될 거예요. 4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 실적 발표는 ESS 회복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6년 SOFC 수소 연료전지 장비 공급이 본격화될 겁니다. 자회사 텍슨인데 700억 규모의 이제 SOFC 모듈 장비 매출이 단계적으로 잡힐 시점이에요. 또한 AI, 로봇, 스마트 자율제조 인프라 관련해서요. 베트남의 스마트 팩토리가 실제로 생산성 원가에 얼마나 추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요. 지금부터 26년까지 서진 시스템이 실제로 숫자로 증명해야 될 구간이 왔어요. 이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실제 숫자로 찍히는 구간이 곧 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고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타점이시겠죠? 타점이요. 구체적인 가격대를 방송상은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고요. 생각의 틀을 드릴게요. 자, 1차 구간 보세요. 3분기 실적 쇼크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다졌죠. 여기에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요. 이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요. 보상 비율이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괜찮은 1차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2차 구간 보시면요. ESS 수주랑 SOFC 모멘텀 재부각 시에 단기 급등하는 구간이 만들어질 건데 공시 리포트 뉴스에서요. ESS 잔고, 북미의 물량, 그다음에 SOFC 관련 뉴스가 붙으면서 거래대금이 이제 폭발하는 날이 한 번씩 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신규 진입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기보유자들 분할 매도 비중 조절 구간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보일 거고요. 3차 구간 보시면 4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26년 1분기 실적을 확인한 후에 실제 숫자가 리포트 예상치를 따라가는지 확인한 후에 중장기 포지션을 다시 세팅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흐름이 보이시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종목은 재료가 풍부해요. 서진 시스템은 재료가 풍부합니다. 근데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재료가 풍부했다고 여기서 들어갔다가 박살나죠.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자, ESS 발주 일정, SOFC 수주 진행, AI, 로봇, 얼라이언스 관련 추가 뉴스,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 전후 이 이벤트들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이벤트들 앞뒤로 세력은 가격과 거래량을 가지고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보는 역할은 이 영상으로 전체 그림 잡아드리고요. 실제 시장이 움직이는 시점에서는 타점 구간을 좁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중요한 타이밍 놓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타점 문자 신청하시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과하지 않게 하지만 놓치면 아쉬울 만한 구간들을 시장 상황 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ESS, 수소연료전지, AI, 로봇, 스마트 팩토리까지 전력, 데이터, 인프라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재무 레버리지, 변동성까지 함께 안고 가야 하는 성장주예요. 자, 저라면 무리한 몰빵은 아니라 몰빵은 하지 않고 일정과 실적을 좀 체크하면서 분할 접근을 할 거예요. ESS, SOFC, AI 인프라가 제대로 숫자로 하나하나 증명되는지 점검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진 시스템의 미래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서진 시스템 볼 때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점의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이 바로 세력캐스터 토르의 타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